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1월 1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에 이제 댓글 남겨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그러면 댓글 먼저 보는 순서대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김태환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질문 내용을 제가 그냥 좀 길어서 간단하게 말로 설명을 해보면, 궁금하신 건 이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캐시를 지금 매수를 하고 뭐 0.2 사토시가 됐을 때 매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김태환님은 나는 비트코인이 없어서 그냥 원화로 비트코인 캐시를 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어요. 근데 원화로 사시는 거나 비트코인을 갖고 있던 거를 비트코인 캐시로 바꾸시는 거나, 그거는 그때 이제 비트코인 가격만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제가 적어놨는데 얘를, 비트코인이 700만원일 때 비트코인 캐시가 7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때 만약에 원화로 비트코인 캐시를 사시면, 그냥 0.1 사토시에 매수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 700만원인데 비트코인 캐시가 35만원까지 떨어졌어요. 반 토막 난 거죠. 50% 떨어진 거죠. 50% 떨어진 거죠. 그러면 0.05 사토시에 매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화로 비트코인 캐시를 사시더라도 그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만 체크를 해보시면 내가 몇 사토시에 사는 건지 아실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그거 안 보시고 그냥 그때 비트코인 마켓에 비트코인 캐시 사토시 가격을 체크를 해보시면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원화 가격으로 사시는 거랑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것만 보셔도 내가 몇 사토시에 사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릴 게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뭐 궁금하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이 이제 BTC 마켓에서 매도하는 게 유리하냐, 원화 마켓에서 매도하는 게 유리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유동성만 풍부하다라고 하면, 유동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호가에 뭐 매물이라든가 매수 대기자들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동성이 풍부하면 사실 원화 시장에서 매도하나 BTC 시장에서 매도하나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그 차이가 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가만두지 않는다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갭이 벌어지면 그런 갭을 좁히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 내가 이걸 BTC 시장에서 사는 게 유리한지 뭐 원화 시장에서 사는 게 유리한지 이런 부분을 물론 체크는 해볼 필요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업빛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예. 물론 우리나라 이제 프리미엄이 끼기 시작해서 김치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뭐 달러 시장이랑 원화 시장하고 이런 거 비교해서 유리한 시장에서 하면 됩니다. BTC 마켓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걸 보실 줄 알면 BTC 마켓하고 원화 시장에서 유리한 시장에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면 된다. 매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거래소도 제가 이제 여러 군데 거래소를 둔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할 때 어떤 거래소는 좀 더 싼 가격이 있을 수 있어요.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래소, 좀 큰 대형 거래소 3군데 정도를 이용을 하신다고 하면, 이왕이면 그 싼 거래소에 돈을 입금하셔서 사는 게 단 1%라도 유리하게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할 때는 반대로 조금이라도 비싼데 거래소 중에서 비교해 보시고 비싼 데서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체크를 이게 난 번거로우니까 난 그냥 쓰는 데서만 쓸게,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만약에 자금이 크다고 하면 그 1%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억을 운용하신다고, 나중에 이제 돈이 늘어나셔서 100억 자금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억의 1%는 1억이에요. 여러분들이 1%만 유리하게 매도를 하셔도 1억을 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돈일 때부터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장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이제 찾아보셔서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저는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만약 김태환님 보시고 좀 이해가 안 되신다거나 하시면 다시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릴게요. 이때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깜빡하고 답변을 못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질문해주신 분인데, 펀디엑스를 사셨는데 분석을 한번 해달래요.
뭐 많이 이제 반의 반토막 나서 포기 상태인데 답이 없다. 덮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김종혁 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펀디엑스 제가 지금 이게 얘기가 많아요. 펀디엑스 같은 경우는 뭐 이자 지급식으로 해서 초기에는 뭐 10%씩 월 이렇게 지급을 하고 지금 좀 줄어들어서 올해 말까지 해서 계속 줄어들면서 이제 지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폰지 사기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일단은 그때 이제 그 이자를 막 지급해준다고 할 때 한번 펌핑이 있었죠. 펌핑이 있어서 제 기억으로는 뭐 18원이었던가 뭐 그렇게 이제 꽤 올라갔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1.37원이 됐으니까 거의 펌핑 난 고점 대비하면 뭐 10분의 1 토막 지금 넘게 난 거죠. 예. 근데 이제 펀디엑스 보시면 시총이 지금 41위입니다. 41위. 시가총액이 거의 이제 2,000억에 가까워요. 1,940억. 이거 이제 유통 공급량을 보시면 이게 보시면 지금 1.37원인데 1,900억이니까 1,426억 개가 지금 유통되고 있어요. 총 공급량은 이거 이제 2배입니다. 2,800억 개. 일단은 펀디엑스가 가격이 올라가기가 지금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했을 때 가격이 올라가기 어려운 수가 있는 게 일단 유통 공급량이 이제 1,400억 개잖아요. 1,400억 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발행 개수, 물론 발행 개수가 적은 게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보시면 여기서 뭐 2원, 3원 이렇게 여기서 2배만 올라가더라도 시총이 바로 이제 2배가 되는 거죠. 시가총액이 2배가 됩니다. 그렇고 일단 좀 유통 공급량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많은 거, 그리고 이게 뭐 아직까지도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뭐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뭐냐면 이게 뭐 스캠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좀 이거에 투자를 하셨다고 하면 투자를 하시기 전에 그냥 막 올라가고 배당 준다고 해서 들어가실 게 아니라 지금 그 배당을 주는 거래소 코인들 있지, 채굴형 거래소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배당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만약 여러분들 자산을 다 몰빵하신다고 하면 그 오히려 배당이 이제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배당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유통 공급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채굴형 거래소라고 하면 실제 그 거래소가 실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준다라고 하면 뭐 문제가 좀 덜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자전거래식으로 해서 이거를 배당으로 준다,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저는 펀디도 사실 좀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고, 일단은 만약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가격이 여기서 그럼 얘는 못 올라가느냐,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그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을 하게 되면 일단 사토시 가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저도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 거의 지금 보면 일을 하나도 안 해요. 그 회사가 어떤 코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런 코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이제 모르고 그때 그냥 덥석 ICO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뭐 이거는 일도 안 하고 개발도 안 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추천을 할 때는 우리 이제 인터넷 상에서 있는 정보들을 보면 추천하는 사람들은 그 리퍼럴 코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말들은 사실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이 쓴 그런 좋은 말만 보고 투자하는 거는 좀 그 위험이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명의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다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은 왜 그럼 안 좋은 얘기를 하는지, 좋은 얘기하는 사람은 왜 좋은 얘기하는지, 그런 거를 일일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일단 펀디엑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일단 제가 했던 경험을 얘기를 드려보면 일단 그런 코인도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시장이 상승하니까 일단 상승을 하더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매도를 했어요. 물론 조금 남긴 했는데 아직도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다 매도를 했습니다. 거의 다 매도를 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코인을 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김중영 님이 이거를 이제 얼마큼, 제가 이 내용만 봐서 사실 김중영 님이 자산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 펀드엑스가 진짜 일정 소량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이거 몰빵돼 계신지를 모르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애매한데, 일단은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비트코인을 적어도 내가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반 이상을 포트폴리오에 넣으시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왜냐면 비트코인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이 시장이 전체가 무너진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좀 믿음이 안 간다라고 하면 그럼 이더리움이라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좀 어느 정도 시총 1, 2위 좀 어느 정도 검증이 이미 어느 정도 완료된 그런 거를 포트폴리오에 반 이상 두셔야 된다. 그래야지 최악의 경우 만약에 시장이 진짜 이렇게 빠졌을 때 다시 전고점을 넘어갔을 때 내 코인이 살아남고, 몇 가지 코인들은 꽝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살아남은 코인들이 여러분들 손해본 거를 다 만회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번에 센트라 같은 얘가 있잖아요. 센트라 같은 경우 그것도 보면 뭐 메이웨더인가 걔가 막 광고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람들 되게 많이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스캠으로 판명나고 그렇게 됐죠. 그리고 비트 커넥트인가? 그것도 이제 저 초기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시총이 높았던 코인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다단계로 되면서 판명되면서 스캠으로 해서 바로 그 판명되자마자 뭐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거죠. 제가 이제 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김종영님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또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산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뭐 최소 5개에서 10개 정도로 나눠서 담으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한 50%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두시고 매매를 하셔라. 그래야지 2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다. 2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 주무시고 계실 때 내가 몰빵했던 코인이 스캠 기사가 딱 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막 진짜 갑자기 뭐 한 1000원에서 뭐 10원으로 뚝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산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산 투자하시고, 만약에 이제 이제 상승량이 돌아와서 비트코인 상승하고 사토시 가격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좀 애매한 코인들 있잖아요. 포지션이 애매한 코인들, 이런 거는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을 정리를 하셔서 좀 안전한 시총 상위권 코인으로 바꿔 놓으시는 게 저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펀드엑스 차트는 제가 이제 봤는데 이게 좀 차트적으로 봤을 때 특별히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았어요. 이게 차트가 일단 BTC 시장으로 봤을 때 좀 왜곡된 게 많더라고요. 펀드엑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때 이제 그 배당을 많이 준다라고 해서 5월 달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피크를 치고 쌍봉을 찍고 이제 떨어졌죠. 떨어지고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박박히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거는 이제 BTC 마켓이에요. BTC 마켓이고, 보시면 일단은 지금 이 BTC 마켓에서 지난 이 8월 달에 저점은 훼손하진 않았어요. 훼손하진 않고 그냥 수렴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다. 수렴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많은 코인들이 사실 지금 이런 수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코인들이 많고, 뭐 지금 펀드엑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만약에 이제 펀드엑스가 BTC 시장에서 얼만큼 올라올지는 저도 이제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BTC 시장에서는 안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죠. 뭐냐면 만약에 펀드엑스가 이 가격에서, 사실 뭐 전 고점까지는 못 올라가고 지금 22사토시입니다. 22사토시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22사토시에서 펀드엑스가 상승장이 왔을 때 전 고점까지 기대하지 말고 만약에 뭐 한 60사토시까지 올라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64토시까지 올라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그 다음에 그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700만 원인데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진짜 10배를 상승해서 7천만 원이 됐다고 할게요. 그럼 10배 상승했죠. 10배 상승하고 지금 펀드X는 3배가 올라간 겁니다. 3배가 올라갔죠. 22사토시에서 만약 66사토시가 되면 그러면 펀드X도 원화 가격으로는 3 곱하기 10이 되니까 30배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가격에서 30배 상승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펀드X가 진짜 스캠이 아니어서 아닌 상태에서 그냥 바닥에서 박박 기기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이 그러니까 22사토시를 유지해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10배를 상승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원화 시장에서는 일단 10배는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뭐 지금 물리셨다라고 했을 때 뭐 한 10원 정도에 물리셨다라고 하면 그래도 얼추 뭐 본전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매도를 해서 좀 더 안전한,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갖고 계시든지 안전한 뭐 비트라든가 이더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왜냐면 펀드엑스를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뭐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그냥 저는 이제 좀 시총이 일단은 낮은 것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되도록이면 한 20위 안에 있는 것들로만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왜냐면 20위 안에 들은 것도 물론 나중에는 없어질 코인들이 충분히 많은데, 그 이후에 있는 코인들은 그거를 제가 다 판단한다는 게 쉽지 않고, 혹시 또 제 얘기를 듣고 야 이거 H채널이 괜찮다는 식으로 뉘앙스로 얘기했으니까 한번 사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포트폴리오에서 진짜 소량으로 여러분들한테 매수하시러 어떻게 보면 권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입장이 다 다르고,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좀 좋게 판단해서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진짜 괜찮은 건가 보다 하고, 여러분들 다른 코인들 정리하고 막 그 코인에 몰빵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다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사실 시총 낮은 코인들을 잘 말씀을 안 드리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답변은 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하여튼 제 의견은 그래요. 제 의견은 올라오면 원화와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으로 좀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요 정도까지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댓글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 말씀드리고, 사실 코인에 대해서 좀 시총 낮은 코인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그 부분을 먼저 좀 이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차라리 저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시장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그냥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뭐 이 코인 갈 것 같냐, 나 지금 이 코인 예를 들어서 뭐 물려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몰빵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댓글 남겨주신 분들 말고 메일로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그런 메일은 사실 제가 받아도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곤란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사실 무조건 긍정적인 답변, 뭐 기다리시면 오를 테니까 기다리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쉽지는 않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댓글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차트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차트를 볼게요. 일단 일봉이고, 지금 이 삼각수렴에서 먼저 위로 200일선까지 돌파가 되고, 거래량이 실린 상태에서 돌파가 되고, 이제 이 추세선을 따라서 제가 떨어지는 거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추세선까지 이제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한 상황에서 보시면 지난 이 6월 저점까지 이미 이제 어제 또 밤에 이제 훼손이 됐습니다. 크게 훼손이 됐죠.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어제 이미 지난 저점을 훼손했기 때문에 한 차례 더 크게 깨고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크게 깨고 내려갔습니다. 차라리 저는 이제 아예 그냥 5,000달러를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찍어주고 올라갔으면, 강한 반등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는데, 딱 자고 깼을 때 그냥 딱 자고 깼는데 5,000달러를 찍고 반등을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그럼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애매한 상태에서 일단 빠지고 반등은 나왔습니다. 반등은 나왔는데 일단은 항상 5,000K, 그러니까 5,000달러까지는 마음을 이제 먹고 계셔라. 5,000달러까지는 항상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실렸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손바뀜도 좀 있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손바뀜도 보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강한 반등이 나와서 회복을 해준다면 다시 일단은 지금 급한 거는 이 추세선, 이 빨간색 라인까지 올라와 주는 게 중요하다. 지금 완전히 이제 일봉 보시면 다 역배열이 됐어요. 15일, 20일, 120일, 그다음에 200일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200일이 좀 더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120일 선도 아래로 꺾였고, 일단 여기서 지금 200일 선이 내려오는 각도, 그리고 이제 120일 선 내려오는 거, 이제 여기서 더 빠진다라고 하면 이게 아마 계속 같이 120일 선도 당겨지기 때문에 또 역배열이 좀 더 이제 벌어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발산하는 그런 차트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차라리 빨리 찍어주고 이게 올라올 수 있다. 우리 그 상승할 때 마지막 피크 찍을 때 정배열 상태에서 완전히 쫙 부채를 완전 핀 것처럼 벌어져 주고 이렇게 눌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형태로 이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은 여기까지, 5,000달러까지 열어두고 보시고, 일단 지금 이 빨간색 라인까지 빠른 반등이 필요하다. 찍어주고 반등하는 게 가장 좋은데, 5,000달러를 찍어주고 반등하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만약에 지금 일단 15일 하드포크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그 이슈로 이게 빠진 시장이라고 하면 반등을 빨리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코인은 그냥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그나마 이제 비트코인은 저렇게 흐름은 좋지 않지만,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BTC 시장에서 리플은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흐름이 나쁘지 않고, 지금 지난 이제 저항으로 작용됐던 이 사토시 가격으로 8,500 정도 되겠네요. 8,500 사토시 가격, 그리고 그 다음 저항이 8,700 사토시입니다. 8,700 사토시. 그래서 이제 리플은 8,700 사토시를 넘어가 주면 리플이 거의 이제 대장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8,700 사토시를 넘어가 주면 대장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리플은 차트 흐름도 좋습니다. 차트 흐름도 좋기 때문에 리플이 시장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일단 저항도 일단은 한 차례 지금 돌파를 하고 일단 다시 눌리긴 했는데, 8,500 사토시도 오늘 아침에 일단 돌파 시도가 있었어요. 돌파 시도가 있었다. 그렇게 보고, 리플이 일단은 대형 알트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차트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볼게요. 지금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하락 채널을 벗어나지 일단 않고 있는 모습인데, 이 하락 채널 안에 갇혀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위아래 이렇게 뭐 위로 돌파가 됐었고, 아래로도 한번 어제 이제 새벽에 하드포크 막 할 때, 그때 거의 이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거의 완전 거의 사람들 이제 멘탈 어떻게 보면 흔들리면서 막 던지는 사람들도 나오고, 또 주워 잡는 사람들도 나오면서 굉장히 거의 미쳤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흐름을 보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 채널 안에 들어온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가격이 지금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 돼서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준비가 되면 아마 하드포크 된
그 비트코인 캐시 SV면 비트코인 캐시 SV를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줄 겁니다. 줄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이 가격에서 하나를 추가적으로 받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이 지금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얼마일지는 모르겠고요. 뭐 만약에 이제 그 가격이 비트코인 캐시의 뭐 한 10% 가격이다, 10% 가격이라고 해서 형성이 됐다라고 하면 그거는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원화로 봤을 때 지금 4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뭐 45,000원 이렇게 되겠죠. 45,000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트코인 캐시 SV도 마찬가지로 걔네가 그 시장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하고 이제 분리되면서 겪었던 그런 과정들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겪어 나가면서 시장에서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캐시처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총도 책정이 되고 그 다음에 살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가격은 이제 재평가를 받지 못하고 점점 이제 뭐 죽어 나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이제 맡기는 겁니다. 시장에 맡기는 거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처음에 시장에서 나왔을 때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제 기억으로는 일단은 빠졌다가 100만 원을 넘는 상승을 한번 했었어요. 넘는 상승을 해줬고 그 다음에 다시 쭉 빠졌습니다. 쭉 빠져가지고 한 35만 원까지 비트코인 캐시가 눌러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300만 원 터치하고 눌러주고 그 다음에 500만 원 이렇게 터치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SV도 아마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한번 만약에 그 비트코인 캐시 SV에 그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력들이 자기네 코인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뭐 펌핑 작업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저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해줄 생각이에요. 예, 정리를 해줬다가 뭐 다시 들어가든가 그런 식으로 할 거고, 비트코인 캐시 지금 갖고 있는 이거는 그대로 갖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0.2 사토시 가격에 이제 매도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트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트론이 보시면 이렇게 트론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서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상승을 하다가 이 빨간색 추세선을 따라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하다가 약간 이탈하고 다시 들어오고 이때 음봉 크게 맞고도 다시 금방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빨간색 15일 이평선을 깨면서 트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론 갖고 계신 분들, 저도 이제 트론 일정 부분 있었기 때문에 트론은 일단은 좀 시간이 이제 또 리플처럼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제 리플과 똑같은 거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박스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박스 움직임을. 그래서 이때 이 저점을 약간 이탈하긴 했는데 이탈하고 다시 일단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와졌어요. 반등이 나와졌기 때문에 일단 트론은 앞으로 이제 이 정도 박스에서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330 사토시에서 390 사토시, 330에서 390 사토시에서 박스 움직임을 보일 거다. 왜 고점은 이제 박스 고점은 이때 이제 저항으로 작용됐던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박스 매매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박스 매매를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박스권을 벗어나려면 일단 지금 121평선이 내려왔어요. 많이. 트론 같은 경우도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이 122평선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여기서 박스 상단으로 올라가서 정배열로 일단 212평선이 위에 있긴 하지만 정배열이 되면 트론도 마찬가지로 리플과 같은 형태의 그런 차트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럼 리플 아까 이제 리플 보여드리면 이렇게 박스에서 한참 움직였잖아요. 일봉으로 보여드리면 박스에서 이렇게 한참 움직이다가 정배열이 되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상승을 했죠. 그리고 다시 한번 15일평선 51일평선이 깨졌다가 다시 정배열이 되고 꼬인 걸 풀면서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120일 이평선도 밑에 있어요. 밑에 있기 때문에 리플이 시장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이제 보시면 리플은 120일 이평선도 밑에 있고, 물론 이제 200일 이평선은 120일 이평선보다 약간 위에 있지만, 이거는 이제 리플은 여기서 이제 박스를 뚫고 올라가면 120일 이평선이 먼저 치고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리플은 이제 다 정배열로 될 거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차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코인니스 기사고요. OK 코인 라틴 아메리카 진출, 아르헨티나 페소 마켓 지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최근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OK 코인이 공식 채널을 통해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 아르헨티나 법정화폐 페소 마켓을 지원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OK 코인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 기타 국가들의 법정화폐 마켓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거래 플랫폼은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현지 인력을 채용해 사무처를 설립하고 라틴 아메리카 지역 서비스를 전담한다는 게 OK 코인 측 설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 아르헨티나 그리고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환율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고, 실제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 비즈니스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릴 때 비트코인 비즈니스가 이제 활성화됐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활성화됐고 대시도 베네수엘라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는 지금 IMF로부터 구제금융 받고, 그 다음에 중국한테 또 추가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이제 돈을 빌렸습니다. 빌린 상황이고, 거기에 지금 아르헨티나는 얼마 전에 이제 또 신용 등급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B 플러스에서 이제 B로 강등이 됐어요. 지금 강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암호화폐를 이제 계속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남아메리카 지역 전체 지역, 뭐 브라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남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환율이 지금 굉장히 이제 불안한 상태고, 그로 인해서 그 나라들의 국민들은 암호화폐 시장을 앞으로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OK 코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아르헨티나 수도로 해서 진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사 하나를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관련된 기사인데요. 인베스팅닷컴 기사고 중국 경제 리셋 필요하다. 카일 바스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몇 년 전부터 이제 중국 위안화 약세에 이제 배팅을 한 사람이에요. 위안화 약세에 배팅을 했고,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제 당시에 미국의 은행권 구제 규모의 이때 이제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2008년도에 그 서프라임이 일어난 원인이 결국 이제 주택 관련된 어떤 무기지론으로 인해서 이제 그게 이슈가 돼서 서프라임이 일어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제 배팅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이제 거뒀던 그런 헤지펀드 매니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거는 이제 2017년도 6월 16일 날 기사인데, 이때 이제 중국 신용 거품에 붕괴에 계속 배팅을 했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2007년 9년 이 사람 그러니까 바스는 2007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주택시장 붕괴 배팅에 성공함으로써 명성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중국 위안화에 대해 매도 포지션을 두고 있으며 이는 핵심 포지션이며 항상 의미 있다. 이 얘기 뭐냐면 지금 이제 중국 위안화 약세에 배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에 배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배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은행권 구제 규모의 3배 이상에 달하는, 그때 이제 미국 뭐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뭐 JP 모건도 그렇고 다 이제 돈이 부족해서 구제금융을 했습니다. 구제금융을 했는데 그 규모의 3배 이상에 달하는 2조 5천억 달러 이상의 자본을 중국이 잃게 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위안화 가치는 달러 대비해서 30% 평가 절하가 돼야 된다. 30% 평가 절하돼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30% 평가 절하돼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그 위안화 가격이 거의 이제 6.9 위안대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좀 더 위안화는 약세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위안화는 약세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저도 이제 보는 관점은 중국이 부채 규모가 너무 크다. 지방 부채도 그렇고 회사채도 그렇고 그 부채 규모가 너무 크고 그 부채 규모를 알고 있는 이런 펀드 매니저들이 위안화 약세에 계속 배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배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위안화 차트, 달러 대 위안화 차트를 이제 보여드리면 그 인민은행에서 개입을 해서 위안화를 계속 이제 그 7위안만 넘어가려고 하면, 강달러로 넘어가려고 하면 막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막고 있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위안화 약세에 배팅을 하고 있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인민은행에서 이런 걸 저지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부채 규모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부채 규모 해결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배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채 규모가 해결이 되려고 하면 결국에 뭐예요? 리셋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리셋이. 그 리셋이 필요하다는 얘기 뭐냐면 그 버블로 인해서 돈의 힘으로 끌어올렸던 중국의 부동산 그리고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산 가치가 재평가돼야 된다. 재평가돼야지만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위안화 약세 배팅하는 거를 끝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오늘은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좋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걱정을 하시고, 이 시장에 대해서, 이 시장이 진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인지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을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항상 이래 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 차트 쭉 장기 차트로 이제 보여드리잖아요. 주봉으로 로그가 적용된 보여드리면 그 채널의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다시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이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비트코인은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 비트코인 고래들 지갑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만 개, 5만 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비트코인 신규 고래라고 해서 이제 5만 개 넘는 비트코인 고래 지갑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제가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비트코인을 홀딩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지금 현재 가치로 해도 거의 5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비트코인이 최근에 한 10% 하락을 했어요. 10% 하락했으면 5천억이면 이 지갑 하나에 있는 비트코인 가치가 떨어진 것만 500억이 떨어진 겁니다. 5천억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500억 원이 이 사람은 날아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꿈쩍해요? 꿈쩍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보면 몇백만 원만 막 빠져도 막 부들부들 떨고, 또 1, 2천만 원 막 억 단위로 이런 넘어가면 만약에 이거를 어떻게 안절부절 못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지갑들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바보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정보가 저보다 훨씬 월등하면 월등했지, 제가 봤을 땐 정보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저보다 진짜 어떻게 보면 게임이 안 될 정도 위에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자기들이 지금 5천억 어떻게 보면 평가액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걸 만약에 여기서 자른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두겠어요? 아니죠. 당연히 먼저 팔았겠죠. 그리고 그 전에 작년에 불장 왔을 때 정리를 했을 겁니다. 일정 부분이라도.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는 지금 비트코인 이 가격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리할 생각이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그 S커브 곡선의 성숙기에 대해서 완전 대중화되고 비트코인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시장에 넘쳐 흐를 때, 그때 이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정리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11월 1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도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저 말고 고수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댓글 남겨주신 걸로 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